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아침 새벽부터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내부 정보, 바로 내부 정보는 기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와 관련된 관련 영상을 두 번 정도 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밀 정보를 제공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제 바로 어제 좀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정부의 대응을 좀 기대를 하면서 추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어제였죠. 바로 홍남기 부총리 장관은 어제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을 관련한 동향이나 대응 방향을 포함한 대외 경제 이슈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미국에 정말 들어주기 어려운 요청을 지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전불패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불패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지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요. 일단 이제 10월 25일이죠. 삼전불패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 이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아버님인 이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일주기를 맞지만 상속세 그리고 취업 제한 문제로 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2년도죠. 삼전불패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장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25일 요때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타겟 일주기를 좀 맞게 되는데요. 그간 삼성 일가는 녹록치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정리와 함께 정말 막대한 상속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요. 이 상속세 문제, 진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죠. 부친의 일주기와 이제 출소 2달째를 맞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여전히 은둔에 가까운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취업 제한의 제약을 어떻게 돌파할지, 천문학적인 상속세와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와중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두 가지 이슈로 나눠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이미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제기에 따르면 이제 10월 25일이죠. 삼전불패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한데요. 일단 경기 수원 선영에서 이제 유족과 이제 일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추모제가
이제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기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좀 관심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과 토지나 부동산 이러한 이제 상속세는 대략 12조 원에 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로 보이시죠? 이 상속세는 사실 이제 총 6회 네, 6번에 걸쳐서 나눠내게 되는데, 지난 4월 1차분 2조 원을 좀 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5년간 매년 2조 원가량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유족들이 계획한 지금 상속세 납부 방법은 전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좀 써드릴게요. 전공법. 갚아나가는 방식인데, 지분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금액 전부를 그대로 내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 이런 이제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상속세 1차 납부액인 무려 2조 원의 80%가 넘는 것을 1조 7,201억 원을 지금 금융권에서 무려 대출을 받았습니다. 1조 7천억 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근 홍라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 그리고 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와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대략 이 규모는 무려 2조 원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낼 상속세는 2차 금액과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1차는 이제 대출로 막고 2차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 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한국 재벌가의 상속 방법들을 볼 때는 삼성의 이러한 결정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상속사 명의로 사실 설립한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사를 쪼개거나 합친 후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만 상속세를 피하는 일이 사실 공공위원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일가에서는 그룹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는 바로 지분 매각은 금기로 치부가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일가 이제 오늘 일가는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 가격대로 팔겠다는 것인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방식이라며 누가 살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분을 되찾아오는 일도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삼성은 특히 이제 물납제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건희 이제 회장이 남긴 대략 이제 약 3조 원대로 이제 추산이 되는 이제 미술품이죠. 이 미술품으로 이제 세금을 일부 좀 해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방법은 아직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 일가가 이제 추가로 지분을 더 팔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요. 사실 이 때문에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는 삼성 SDS 비주력 계열사인 지분을 좀 매각하는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여전히 갇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사실 경영 복귀가 아직은 안 된 거죠. 네, 지금 뭐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이제 내부 그룹에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8월 13일 날 이제 가석방으로 좀 풀려났었죠. 그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대외 경영 행보를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후 이제 32일 만에, 그러니까 9월 14일이죠. 선출표자분들 날짜도 안 까먹는데요. 9월 14일 이제 청년 일자리를 이제 주제로 김부겸 이제 국무총리와 회동한 것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실 유일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 제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제 제약이 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취업 제한이라는 규정에 묶여 있는 데다가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좀처럼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집행유예 이제 출소 후에는 사실 이 45일 만에 이제 본격 현장 경영을 이제 재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사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더
가열이 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공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나 최소한 취업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삼성전자는 미국의 제2 파운드리,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20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지가 결정돼 착공식이 열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해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경영활동과 연계된 문제는 삼성으로서는 대단히 현재는 민감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소한 이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주로 CSR, 네, CSR은 뜻이 뭐냐면요, 사회공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공헌 관련된 분야가 전부라면서 취업 제한 적용 중인 상태에서는 경영활동과 최대한 무관한 영역에서만 공식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이슈, 지금 상속세 문제와 지금 경영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뭐 가석방이 됐다고 해도 지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외 활동을 해야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시간이 해결은 해주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선출표 하시분들, 어쨌거나 뭐 지금 20조 원 미국에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